그래서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 부딪히게 될지도 몰라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과연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적은 조상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느냐. 다시 좀 돌아가 보죠.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그 국권을 빼앗겼다. 이걸 국권의 일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조금 넘겨서 해야 되겠네. 뭐냐면 외교권을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교권을 빼앗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내치와 외교라고 하는데 외교권을 빼앗기면 국가가 아니에요. 국제법상 국가가 아니에요. 푸에르토리코 같은 이제 이건 나라인데 미국 자치령이기 때문에 국기도 있고 헌법도 있고 해서 올림픽에는 나가요. 국기 걸고 나가요. 근데 유엔에는 가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인데 제대로 된 국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국제법상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독립국이.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그렇게 돼버려요. 울산의격으로 국제법상 국가가 아닌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한국인들한테만 국가고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통치는 이제 대한제국 황제 고종과 순종이 담당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보호국이라고 불렀어요. 일본 내에서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이제 그런 좀 연구서들이 나와요.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보호국론 뭐 이런 책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국제법상 자치령에 해당하고 일본의 보호국인데 따지고 보면 뭐라고 쓰냐면 보호국인데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지다. 식민지인데 식민지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투자 식민지, 하나는 이주 식민지, 하나는 투자 및 이주 결합 식민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인들 다수는 이제 조선을 뭐로 삼으려고 했냐면 이주 식민지, 이주 및 투자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농민들 이주시키는데 조선인들 쫓아버리고 저 만주나 이쪽으로 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일본인이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치령 비슷한 처지가 돼요. 대한제국에. 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에 한일병합조약은 이 자치령에서 자치권마저 빼앗아 직할령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직할령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인데 이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나라를 빼앗겼다. 국권을 빼앗겼다. 이러는데 뭘 빼앗겼는지 좀 보셔야 돼요. 을사늑약 때 주권을 빼앗겼어요. 을사늑약 때 사실상 대외 주권을 빼앗겼어요. 대내 주권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한일병합으로 영토까지 빼앗긴 거예요. 국가에 삼려서 주권, 영토, 인민 그러잖아요. 근데 인민을 빼앗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민을 일본인으로 편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1909년에 일진회라는 이제 이 토착 외구 토외 단체가 일본에 합방 청원서를 해요. 고종과 순종만 자기 지위를 놔버리면 한국과 일본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천황폐하의 은덕하에 한 나라가 돼서 살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일 합방이란 말을 쓰는데 근데 일진회가 합방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이용해서 한국인들의 여론을 조작한 것이었지만 1910년에는 이걸 합방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병합조약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방 그러면 대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일본 천황의 통치권 하에 이 한국을 편입하는 일이지 나라를 합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병합조약과 함께 일본 천황의 칙령이 뭐냐면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고쳐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지금부터 조선으로 함이었어요. 1910년 8월 29일부터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 조선으로 함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는데 나라라고 쓰진 않는 거죠. 일본의 천황의 직할령이 돼버린 거예요. 고종과 순종 추천해버리고, 그리고 한국 정부 대한제국 정부 없애버리고, 거기에 조선 총독부를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총독 하에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되, 이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 나라에는 일본 헌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일본 법도 적용하지 않아요. 일본법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조선 총독이 다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일본법을 그대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재령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건 자기들 마음대로 따로 만들어서 조선 태영령이니 조선 회사령이니 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건 일본에서 적용되는데 조선에는 적용하지 않기도 하고, 그게 더 많아요. 일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조선 총독은 일본 수상의 지위를 받지 않아요. 일본 제국의회에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오직 천황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직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독은. 그러니까 일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일본이 아닌 거죠. 나머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행정구역이 달라요. 한 나라라면 어디는 뭐 주고 어디는 도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일본의 행정구역을 조선에 적용하지 않아요. 조선은 오히려 대한제국 시대 행정구역을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면서 이제 일부를 제도화하죠. 그래서 군 면제를 실시하고 도시를 이제 부로 이름 붙이고, 지금도 우리가 쓰는 이 도, 군, 면, 이거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면을 실시한 건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달라요. 일본이 아닌 거죠. 세 번째는 화폐가 달라요. 한 나라에 다른 화폐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일본은행권을 쓰고 조선에서는 조선은행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일본은행권 쓰는데 장애가 없는데, 일본에 가면 조선은행권 쓰는데 지장이 많았어요. 화폐가 다르죠. 교육제도도 다르고 다른 나라였어요. 여기는 총독이 지배하는 조선이라는 일종의 속국이었어요. 직할 속국. 그러니까 당연히 국적을 안 주죠. 일본 국적법이 조선에 적용이 안 돼요. 1919년 3.1운동이 나고 나서 친일파들이 일본에 몇 가지를 요구해요. 이게 너무 이제 차별이 심하고 조선이 이제 그야말로 주권이 있는 나라로서 집단적 노예처럼 돼 있으니까 이런 난리가 일어났다. 앞으로 이런 난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일본이 좀 우리를 봐줘야 된다.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친일파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첫째,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그건 뭐냐면 일본 제국의회에 조선에서도 의원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건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 근대 국가에서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총독부 들은 채도 안 해요. 참정권 운동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주장하던 자들은 독립운동가한테 암살당해요. 미친놈들이라고. 우리가 완전히 일본에 편입되자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일본에 참정권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일본의 노예 상태라도 일본인이 될 수는 없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민원식이라고 하는 이 참정권 주장했던 자는 친일파 중에서 가장 악질로 꼽혀서 우리 독립운동가에게 이제 칼에 찔려 죽어요. 두 번째는 자치운동이었어요. 그럼 참정권은 일본 본국의 참정권은 못 주더라도 조선 내에서 조선 총독부 의회라도 만들어 달라. 조선인들이 뭔가 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조선 총독부는 그거는 고려해보마 그래요. 검토해보마. 근데 이게 또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었죠. 아니 이건 민족 분할 통치 수법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조선인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라도 뭐 총독부 의회를 만들어서 자치 활동의 경험을 쌓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 총독부에 협조하는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반대할 것이냐, 싸우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 총독부 의회 안 만들죠. 형식적으로 그 아래에 도와 부 단위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도 단위의 아주 그 형식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이것도
선거권을, 투표권을 재산 단위로 이렇게 차등을 두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만 에게만 투표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걸 지역마다 인구 비례로 세금 액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항상 투표권자가 일본인이 3분의 2 정도 더 많게, 일본인 3분의 2, 조선인 3분의 1이 되게 그렇게 조작을 했죠. 말이 이 자치지 그야말로 사기였던 거죠. 세 번째 요구는 뭐였냐면, 그러면 조선인이 일본 의회에 대표를 보내는 것도 안 되고 조선청석부 의회를 따로 만드는 것도 안 된다면 조선인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라도 해달라. 창씨 개명이죠. 이게 일본인이 강요한 게 아니라 조선인 친일파들이 먼저 요구한 거예요. 이름이라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해달라. 조선인이 일본말 잘하고 이름을 일본인으로 쓰면 일본인들도 못 알아볼 거 아니냐. 이 이자들의 이제 주장이었어요. 조선정독부가 그럼 이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을 때 안 해줘요. 말도 안 된다. 그건 일본인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본인의 정체성을 감히 식민지인들이 건드린다고 싶어서 안 해줘요. 1925년쯤 돼가지고 이제 조선에도 국적법을 적용하는 문제 같은 얘기들이 간간히 나와요. 나오는데 이건 무슨 국적법이냐면 일본 국적법이 아니라 조선 국적법을 따로 만드는 안에 대한 논의였어요. 왜 이런 논의를 했냐면 1910년에 이제 데라우찌라는 자가 총독으로 초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난 이런 외라이트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줄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선인으로 일본인으로 인정한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의 국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때 조선의 국적법이라는 건 일본 국적법이 아니라 조선 국적법을 따로 만들기 전에는 이란 뜻이에요. 전에는 외국에 귀화한 조선인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이해에 관계되는 행위를 하면 제국 신민으로 간주함이었어요. 제국 신민으로 간주함. 제국 신민으로 인정함이 아니라 간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왜 취급하냐면, 한번 보죠. 이건 이제 이란 병합 이전의 일인데,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의 일인데, 안중근 의사가 대한제국 사람이었어요. 하얼빈에서 중국 땅이었어요. 거기 있는 동청철도 하얼빈 역사 안에서 러시아 관할이었어요.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 일본인이었어요. 쏴 죽였어요. 자, 당장 걸려있는 것이 행위자는 한국인, 장소는 중국 땅, 관할구역은 러시아 지역, 피해자는 일본인이에요. 어느 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당시에 국제법상으로는 러시아가 재판권을 행사해야 됐어요. 근데 러시아가 귀찮으니까 일본한테 줘버린 거죠. 이제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전명훈 장윤환 의사의 그 스티븐스 살해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인이 미국 땅에서 미국인을 죽였죠.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큰 나라고, 그러니까 또 죽은 사람이 미국인이니까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을 했죠. 중국 땅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국 독립운동가가 일본 밀정,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 밀정을 죽였으면 이건 어디서 재판을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정말 나쁜 이제 방침을 취한 것이, 한국 조선인들은 이 독립운동을 하면 그 국적이 어디든 간에, 공식적인 국적이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그 국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조선인은 일본 신민으로 간주해서 일본 경찰이 체포하고 일본 사법당국이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국적 이탈도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왜?
원래 국적법이라는 게 국적의 취득 및 이탈에 관한 법률인데 국적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편의상 일단 조선인이 되면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한 그냥 조선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가 있었느냐? 창씨개명도 안 되는데 귀화를 받아주겠어요? 1920년에 일본에서 국적법을 자기들 개정을 해요.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1899년 국적법 할 때도 이제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 여성의 국적 이탈의 문제, 또는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 취득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조선은 사실상 다른 나라니까 조선인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한다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보죠. 일본 남성과 결혼한 조선 여성은 일본적이 올라서 일본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거꾸로 되면 조선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이 애를 낳았다. 그럼 일본 땅에다가 일본에서 출생신고가 안 돼요. 일본적에 이 아이를 어떻게 올리냐면, 일본 호적이 조선 민족이었는데 1910년대에는 어떻게 올리냐면 사생자, 애비 없는 자식으로 올려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조선 사람은. 그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방식이 있었어요.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하면 심사에서 허가할 수 있다. 조선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안 돼요. 왜? 여기는 외지거든요. 일본 국적을 안 주면서도 일본으로 귀화 조치도 안 되게 만들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외국의 귀화도 안 되고 일본 귀화도 안 되고 그냥 조선인으로 되면 조선적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이제 국민이 된 거죠. 혹시 누가 또 일본 국적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외라이트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외놈들이 우리를 조선인들을 자국민으로 편입시킨 적이 없다고.